오늘 연방대법원이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으로 인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위해 1억 4,100만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한인은행 PCB뱅크가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노동법 위반 사유로 전직 여성 직원과 2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에 있는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오던 중국 망명 신청자들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남미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던 중국인들의 행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후보가 출마한 주 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와 주 하원 25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의원이 2026년 월드컵 결승전에 6억 2천만 달러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를 향하던 암트랙과 NJ 트랜짓 열차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개한 로봇 전투견에 대해 미국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마존 여성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벤을 타고 도주하려고 했던 범인을 그녀의 동료가 구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이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으로 인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총기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텍사스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텍사스 남성은 수정헌법 2조에 나와 있는 총기 소지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비록 수정헌법 2조가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존 러버즈 대법원장은 총 9명의 대법관 중 찬성 8대 반대 1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총기법은 타인에게 신체적인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개인이 총기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제키 라하이미는 지난 2019년 12월 텍사스주 포트워스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총을 쏜 혐의로 체포돼 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러 판사는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민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온 것에서 한 발 물러난 발언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린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2년제 대학을 포함해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면 그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실리콘밸리 투자자인 제이슨 켈러 케니스가 미국의 최고의 인재가 올 수 있도록 약속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구든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위를 받으면 이 나라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그간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왔지만 대졸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기조를 보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재임 기간에 이 같은 정책을 펼치길 원했지만 팬데믹 문제를 먼저 다뤄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팬데믹을 이유로 많은 이민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거나 비자에 근거한 합법적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위해 1억 4,100만 달러를 거둬들여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시기 총 8,500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쪽의 거대 기부자들로 인해 역대 가장 비싼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이 5월에 모금한 6,880만 달러의 대부분이 은행 사업가의 상속자 티모시 멜론이 기부한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론은 트럼프가 34건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 날 슈퍼팩에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멜론은 올해 선거에서 연방 기부금 공개로 현재까지 1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도 각각 2,500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등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의 재계 거물들이 두 후보에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뉴욕시장이자 민주당의 큰 기부자인 마이클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주요 민주당 슈퍼팩인 퓨처 포워드에 1,9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바이든과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공동기금 모금위원회인 바이든 승리기금에 다시 92만 9,6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5월 모금으로 인해 바이든 캠페인과 동맹단체는 월말 기준 2억 1,2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월 말 잔액 1억 9,200만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캠페인은 5월 모금의 대부분이 풀뿌리 기부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4월까지 트럼프 동맹 캠페인의 전체 자금은 바이든보다 약 6천만 달러 적은 8,800만 달러였지만 그가 유죄를 받고 골수 지지자들이 기부액을 늘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은행 PCB뱅크가 데이터 유출 사고 관련 집단 소송으로 압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노동법 위반 사유로 전직 여성 직원과 2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장에 따르면 PCB에서 근무했던 한모 씨는 지난 2022년 10월 PCB은행을 상대로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미지급, 유급 병가에 따른 임금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해고 시 받아야 할 모든 임금 미지급, 정확한 임금 명세서 미제공, 불공정 경쟁 등의 이유로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LA 카운티 수피리엇 코트에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 씨가 다른 전현직 직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한 씨를 원고 대표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에 따른 벌금, 미지급된 임금 피해, 변호사 비용 등을 PBC뱅크가 보상하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더 뉴먼드 로펌은 소장에서 PCB뱅크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직원들에게 정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오버타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30분간의 식사 시간과 4시간마다 주어지는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규정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PCB뱅크가 노동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업 중인 경쟁 업체에 비해 이득을 취했고 이러한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전현직 직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아울러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PCB뱅크의 한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퇴직했던 한모 씨가 제기한 소송 사유는 은행 내부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아니라 그 직원이 속했던 특정 부서의 문제로 알고 있다며 은행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PCB뱅크는 지난 2021년 8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인 배모 씨가 같은 해 12월 은행 측 과실, 부당 이득,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은행 측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7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에 있는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오던 중국 망명 신청자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미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던 중국인들의 행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목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 이민자들은 중국에서 남미에 먼저 도착한 뒤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방식을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자 에콰도르 정부는 불법 이주 급증을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중국과의 무비자 체류 협정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던 에콰도르가 중국인 대상 무비자 프로그램 종료를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23년 미국 남부 국경에 억류된 중국인 수가 2022년에 비해 10배로 급증했다며 이들이 남미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탱크 니스카넨 센터는 에콰도르 측 공식 자료를 인용해 작년 한 해 동안 에콰도르로 입국한 중국인이 총 48,081명이었지만 출국자는 24,240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 역시 자국에 도착한 중국인 중 절반은 법적으로 정한 시간대로 출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콰도르는 2016년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모든 형태의 불법 체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는 25일로 다가오면서 한인 후보가 출마한 주 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와 주 하원 25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선거 캠페인 본부는 한인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는 7선 도전에 나선 한인 론킴 후보가 중국계 앤디 첸, 다오인 후보와 3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하원 40선거구는 퀸즈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머레이 힐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퀸즈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확보한 김 후보는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잔 리우,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 그레이스 리, 에드워드 브런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도노반 리차드 퀸즈 보로장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의 공식 지지를 대거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민참여센터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이 6선 도전에 나섰던 지난 2022년 주 하원 40선거구 결선 한인 투표율은 25.5%로 해당 선거구 전체 투표율 33.6%보다 8%포인트 낮았습니다. 주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승자는 예비선거 없이 이미 출마가 확정된 공화당의 필립 왕 후보와 최종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주하원 25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는 한인 케네스 백 후보와 중국계 케네스 추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첫 도전장을 낸 백 후보 역시 퀸즈 공화당 공식 지지를 확보하면서 초반 승기를 잡은 데 이어 최근 앤드류 줄리안이 2022년 뉴욕시장 공화당 후보와 커티스 리와 2022년 뉴욕 주지사 공화당 후보들로부터 공식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주하원 25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 승자는 11월 결선에 출마해 당내 경선 없이 결선 진출을 확정지은 민주당 소속 현역 닐릴 로직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한편 올해 뉴욕주 예비선거는 각 정당 단독 출마가 많아 예비선거가 없는 선거구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11월 결선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민주당 현역 키어스틴 질리블랜드 후보와 공화당 마이크 사프라이콘 후보 간 연방 상원의원 선거, 민주당 소속 탐 소지 후보와 공화당 마이클 리페트리 주니어 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연방 하원 3선거구 선거, 민주당 현역 그레이스맹 후보와 공화당 토마스 즈미치 후보가 맞붙는 연방 하원 6선거구 선거 등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실시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26년 월드컵 결승전에 6억 2천만 달러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시 가타이머 뉴저지 연방하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시설과 지역 차원의 추가적인 월드컵 보안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목형 기자가 전해냅니다. 뉴저지의 한 의원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전을 포함해 2026년 월드컵 경기의 추가 보완을 위한 6억 2천만 달러를 할당하기 위해 다가오는 국토안보부 지출 패키지에 대한 수정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 하원 의원 조시 고트하이머는 감지할 수 없는 무기를 금지하고 주 및 지방기관이 경기 및 기타 행사에서 무기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목요일 해켄색의 한 경기장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며 저지가 그걸 얻어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피파는 올해 초 2026년 월드컵 결승전이 이스트 러더퍼드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뉴저지와 뉴욕시가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트하이머는 해당 자금이 대중교통시설과 지역 차원의 추가적인 월드컵 보안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우리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감지할 수 없는 총기에 대한 제한은 2031년 만료되는 기존 법안을 연장하여 총기 및 3D 프린터로 만든 무기, 경기장과 콘서트 장소에서 감지할 수 없는 기타 비금속 무기를 영구적으로 금지합니다. 고트하이머는 우리는 이러한 총기가 공공장소에서 유통되고 잠재되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로 향하던 앰트랙과 뉴저지 트랜sit 열차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이 같은 열차 서비스 차질은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 오늘 아침 뉴욕을 향하던 암트랙 열차와 NJ 트랜짓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어젯밤 정전 사태로 인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됐던 터라 승객들의 불만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붐비는 대중교통의 허브 암트랙이 북동부 지역을 잇는 150마일 구간의 정전 사태로 인해 어제 장시간 서비스가 중단된 데 더해 오늘 아침 또다시 중단되면서 승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출근길 승객들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느리게 운행하는 열차 안에서 속을 태웠으며 열차 스케줄에 맞춰 승강장에 도착한 승객들은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암트랙은 필라델피아와 뉴욕 간의 운행이 정오를 기점으로 재개됐다며 손상된 인프라를 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열차 서비스 운행 중단 사태는 뉴저지 뉴악 인근에서 회로 차단기가 오작동하며 빚어졌습니다. 암트랙 게리 윌리엄스 부사장은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NJ 트랜짓은 펜스테이션으로 향하는 열차를 호보큰 터미널로 우회시켰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벅스카운티에서 맨해튼으로 통근하는 한 승객은 잘못된 열차를 탑승했다가는 하루 종일 오도 가도 못하게 붙잡히는 상황이라며 서비스가 형편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달 중국 인민해방군이 기관총이 장착된 로봇 전투기원을 공개했으며 이는 군사훈련에도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을 우려해 국방부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됩니다. 지난달 중국 인민해방군은 기관총이 장착된 최신 로봇 전투기원을 공개했으며 미국 의원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군사훈련 중 촬영된 비디오에 따르면 이 로봇개는 사족 무인 플랫폼으로 실제 개처럼 걷고 뛰고 누워서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로봇개는 심지어 훈련 중 보병부대를 이끌고 모의 건물에 침투했으며 전술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에 등장한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 첸 웨이는 이 기술의 혁신이 시가지 전투 작전에서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인간 구성원을 대체해 정찰을 수행하고 적을 식별하며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청문회에서 하원 의원들은 국방부로 하여금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지상 차량을 평가하도록 하는 정책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개가 미국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을 제기하는지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즉시 모든 하원 의원들의 의의 없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려면 상원의 검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상원은 향후 몇 주 안에 하원의 제안과 연례 국방 승인 법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아마존 여성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벤을 타고 도주하려다 했던 범인을 그녀의 남성 동료가 구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마존 퀸즈 자메이카 창고 근처에서 교통 정체로 머물러 있던 23세 여성 아마존 운전자를 범인이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9세의 캐번 윌슨으로 확인된 이 남성은 아마존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그녀를 벤에서 끌어내린 뒤 운전석에 뛰어올랐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남자 동료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오자 자동차 열쇠를 빼냈고 남자 동료가 범인을 여러 차례 구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결국 여성 운전자가 남자 동료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국 다툼을 멈췄을 때 범인은 다시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고 아마존 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아마존 직원 2명이 그 남자를 다시 끌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여성 근로자는 얼굴에 통증을 느꼈지만 치료를 거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동차 강탈범이 될 뻔한 범인은 강도와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2020년 5월 발생한 폭행을 포함해 수많은 사전 체포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 최근 교통위반과 관련해 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교육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연방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세이브 프로그램에 따라 7월 1일부터 월 대출 상환 부담액이 기존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환 부담액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상환액에 대한 계산이 7월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환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에는 상환액이 없어지며 이자도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이자가 월 대출 상환액보다 더 많을 경우 상환액을 넘는 이자는 면제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기간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대출 탕감 기간도 앞당겨 12,000달러 이하 대출자가 10년 동안 상환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모두 탕감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 여름철인 7월과 8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도 각종 이자율을 낮추게 하는 인하 효과를 파급시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하지 않고도 물가 진정세 뚜렷, 올해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과 횟수 재증가 등을 시사함으로써 국채 수익률과 이에 연동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분명해짐에 따라 신용카드 APR, 자동차 할부 금융 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을 내려가게 하는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7월 말 회의 이전에 나올 6월과 7월 등 두 달치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진정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포레버 21은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38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이 소매업체는 일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삭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문제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아직 자문가를 고용하지 않았으며 2차 파산 보호 신청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매장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레버 21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포화되는 패스트 패션 시장에서 소매업체가 재고를 관리하고 소비자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 버밍엄에 본사를 둔 마이찰지는 충전 중 제품 과열이 120건 보고된 후 전국 코스코에서 판매된 약 56만 7천 개의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를 리콜합니다. 충전기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코스코 매장과 온라인에서 약 $40에 판매됐다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공지했습니다. 마이찰지는 2건의 주택 화재를 포함해 중국산 충전재 과열에 대한 5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코스코는 또 고객이 용해, 팽창, 연기, 화재, 연소, 폭발 또는 불꽃 발생을 언급하면서 115건의 충전기 반품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정부 기관들 중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의 언어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시티가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시정부 기관 서비스 센터의 절반 이상이 뉴욕시 조례 30호를 위반했습니다. 조례 30호는 시정부 기관이 한국어를 포함해 뉴욕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10개 언어로 문서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한 서비스 센터 중 40%에서 영어 외 문서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 서비스 센터 중 4분의 1은 통역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스마트폰 번역 앱을 통해 사용했는데 번역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서비스 센터는 영어나 중국어 문서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